지금 힘들어 선생님. 자기 잘못 아니고 You're not alone.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It's not your fault. You're not alone. 아무리 힘든 상황도 계속되진 않아요. Rise together, rise together, 함께 일어나자. 이 젊은 선생님들이 죽어야 끝이 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을 보내셨을까? 진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.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?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? 제가 여러모로 생각해봤더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. 중요한 팩터. 혼자라는 느낌 있잖아. 이 짐을 내 혼자 져야 되고 이게 다 내가 잘못이라고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 무거운 짐에 내가 눌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뭘 하나라도 손으로 덜어줄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느낌? 거다가 20대 그 아주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얼마나 그 어린 선생님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소아정신과 하니까 기억에 남는 부모님이 고등학생 남자 학생이었는데 행동 문제가 많았어. 어머니는 이런 행동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심각한 정신질환보다는 뭔가 이 아이 기질과 그 환경과 이게 잘 맞지 않는 것과 부모님과 이런 다른 환경적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부모님이 많은 약물과 치료를 요구했고 한 6개월이나 막 9개월 정도 그 안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데가 있어요. 특히 소아 아이들을 글로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심한 경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하면서도 몇 명 거기 보낸 적이 없는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거길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치료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랑 이제 의견이 맞지 않은 거죠. 그 이제 엄청 저를 이제 비난하시는 거야. 이 뭐 애가 만약에 또 사고를 치면은 닥터지 때문에 그렇다. 약물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계속 거의 진짜 매일 계속 저한테 압력을 약을 더 많이 써라. 애를 저쪽에 보내라.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열고 싶지가 않더라고. 열었다 하면 또 닥터지 잘못했다. 다 막 맨날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아세요? 제 위에 보스가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정도로 힘드니까 이제 보스가 계속 얘기를 해요. 이 어머니가 또 나보고 이렇다 이렇다 얘기한다.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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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보스가 들으면 알잖아. 이 어머니가 좀 특이하시다. 그 다음에 닥터지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다. 그거를 엄청 지지를 해줬어요. 저를. 나영 네가 잘하고 있는 거 안다. 네가 학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안다. 우리가 다 지지해 줄 테니까 그 어머니가 괴롭게 하면 그 어머니랑 이메일 할 때마다 자기를 넣으라 그랬어.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그러면 저한테는 함부로 해도 또 메디컬 디렉터가 들어가 있으면 좀 함부로 못할 수도 있잖아. 만약에 보스가 지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. 그걸 좀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양쪽에서 이게 치였으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psychological safety, 심리적 안정이 완전히 보장돼야 돼. 어떤 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 그 organization, 학교, 병원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조직 안에 psychological safety가 있어야 돼. 만약에 physical safety가 있어야 된다. 건물이나 이렇게 어디서 회사에서 일한다. 그러면 physical safety 있어야 되죠. 왜냐면 계단은 튼튼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늘 점검이 돼 있어야 되고 수도 터지면 안 되고 방화벽 같은 게 있어야 돼. 그게 safety죠. 여기 건물 안전해, 학교 안전해, 학교 무너질 일 없고 학교 뭐 단수될 일 없고 학교 뭐 계단이 무너질 일 없고 벽이 무너질 일 없고 벽에 금간거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. psychological safety가 있어야 돼. 우리가 그 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할때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상처받을 일은 별로 없고 상처받았으면 이 사람들 도와줄 사람 있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. 그 psychological safety가 없는 조직은 계속 번성하기 어렵습니다. 근데 psychological safety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3개만 추려서 얘기해 드릴게요. 그게 뭐냐면 open communication입니다. open communication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그냥 열린 대화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오픈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거기 누구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이 있었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. 아무 두려움 없이. 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. 만약에 보스가 뭔 얘기를 했다. 그래도 보스 선생님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. 요거는 요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의가 있는데 제시를 못한다.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제시하면 더 구박해. 야 그건 너도 그건 잘 모르니? 아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. 더 구박해. 부정적 피드백이 와. 더 쪽팔리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안 들어줘. 실컷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.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안 하겠죠. 뭔가 불편하고 반응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거는
금간 벽이 있는 건물 안에서 일하라는 그런 느낌. 세이프티가 없단 말. 내가 세이프하다. 내가 내 의견을 충분히 말할 세이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게 되려면 민주주의적 소통이 있어야 되죠.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민주주의적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. 리더들은 잘 들어야 되죠. 회의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한대. 근데 다 했는데 한 개도 반영이 안 돼. 말만 다 해라 해놓고 반영이 한 개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돼. 그러면 오픈 커뮤니케이션 아닌 거죠. 오픈 커뮤니케이션과 active listening, 그 다음에 그걸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는 게 돼야 됩니다. 두 번째는 support from the leaders, support from school leaders. 그러니까 리더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. 보통 서포트가 제일 필요할 때 언제입니까? 어려울 때죠. 힘들 때잖아. 리더로서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렵다고 와서 이게 힘듭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렇구나, acknowledge. 그렇구나. 해주고 그다음 validate. 힘들만도 하다. 그 부모님 진짜 좀 과하시다. 요 두 개가 있어야지 support 받는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뭐 직접적으로 뭘 해줄 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보스가 그 사람을 뭐 막아주고 막 이러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그만 오세요 할 정도까지는 안 갔어. 계속 괴롭히기만 하고 법을 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. 또 환자가 아니고 어머니였기 때문에.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서포트를 했죠. acknowledge하고 validate 늘 해줬어요.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갑질과 괴롭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. 조직으로서. 갑질과 괴롭힘을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다 있습니다. 제가 특수학교에서 많이 일을 했으니까 매뉴얼이 다 있어요. 부모 매뉴얼. 교칙 같은 게 다 나와요.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거는 어떻게 연락하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락이 되고 그런 걸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이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면 뭐가 좋냐면 선생님이 직접 말 안 해주잖아. 예를 들면 난 되게 놀란 게 한국은 개인 번호를 다 준다고 하더라고. 다 안 주고 싶은데 다 준대요. 다른 사람도 다 주니까 다 준대. 안 주는 게 맞잖아요. 일하면서 개인 번호를 고객에게 주는 경우가 어딨노? 없잖아요.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걸 선생님이 저는 드리지 못합니다. 이거 어렵잖아. 개인 번호는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. 이렇게 학교 전체에서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. 아니 그러면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하냐. 응급하게 연락해요. 근데 제가 의사잖아. 의사. 급하고 응급한 일은 의사가 더 많겠어요? 교사가 더 많겠어요? 의사가 더 많겠죠? 그래도 저희는 개인 번호를 안 줍니다.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. 제가 못돼서 안 준 게 아니고 우리 다 안 줘요. 같이 다 안 줘요. 의사 개인 번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거지. 그럼 급하게 연락할 때는 의사는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잖아요. 말 그대로 애가 숨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가 알려줍니다. 119를 부르세요.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통화를 해야 될 정도로 급하다. 119를 부르세요. 그 다음에 온콜 닥터가 있어요. 내가 그 콜을 받는 게 아니고 콜 닥터가 있어요. 그 정도로 급하면 콜 닥터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거나 119를 가세요. 이렇게 해줍니다. 실제로 진짜 응급하면 119나 응급실에 가는 게 응급한 거죠. 학교 안에서 그런 상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너무 하나만 낳고 뭐 거의 뭐 갈아서 넣어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잠깐 시야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를 고생 안 시키고 울리면 안 되고 항상 해피하게 해줘야 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. 아이에게 좌절과 만족을 균형 있게 주는 게 더 잘 기르는 거다. 회복 탄력성도 기르는 거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.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. 특히 초년생 선생님은 원래부터 지지가 그냥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이 정도로 힘들면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꼭 찾아가셔야 돼요. 훨씬 좋아질 수 있으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물론 한 판에 막 되고 그러진 않지만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이걸 혼자 다 막 메고 있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치료가 되고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. 지금 힘든 선생님 자기 잘못 아니고 You're not alone.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It's not your fault. You're not alone. 하여튼 어떻게든 끝이 납니다. 제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고등학교 한 1년 정도 그러시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. This too shall pass. 아무리 힘든 상황도 계속되진 않아요. 이때를 견디면 지나간다. 더 좋은 날이 온다.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특히 여러분 지금 만약에 20대잖아요. 아직 아주 어립니다. 제가 애기라 그러면 좀 죄송스럽지만 사회 진짜 초년생인 거. 그 말은 뭐냐? 이렇게 힘든 일이 있기도 하지만 앞이 창창한
깜깜하다는 거예요. 앞이 창창.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해서 내 미래가 노랗다.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. 깜깜하다. 그런 느낌은 드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창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. 지금 많이 괴롭지만 이것도 지나가고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다.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. 우리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. 100년 대계. 막중한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그 애씀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.